네, 반갑습니다. 자,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도 8시 반인데요.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PC로만 보여드리다가 또 한 번씩 뭐 정말 저한테는 괴롭지만 한 번씩 이렇게 PC 없이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찍어 드려야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해서 네, 가끔씩은 이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요. 뭐 특별히 종목 상담을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다뤄야 될 그런 날이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컴퓨터 차트 안 보고요. 그냥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은 말들 좀 얘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제 환율 차트를 제가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좀 공포스러웠죠.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올해 1월달부터 제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유튜브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환율이 1,300원이 와야 코스피는 비로소 바닥이 논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환율이 1,200원도 채 올라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 제가 감히 뭐 그런 얘기를 그때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환율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옛날에 제가 8개월 전에 그 환율이 1,300원에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 일단은 지금은 짧은 소파동상으로는요, 지난번 환율의 고점이, 요 직전 고점이 1250원이었거든요. 그 1245원인가 50원인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이게 저점이 조금 높아진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뭐 1240원, 50 정도 오면은 직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환율의 상승이. 좀 눌러지긴 하겠죠. 뭐 어디까지 눌러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1225원이 저점이 될지 아니면 뭐 다시 1200원 정도가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250원 정도를 환율이 찍으면 대략 제 생각에는 코스피 지수는 한 1834에서 1840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거든요. 환율이 1250원을 찍었을 때 코스피는 1834에서 1840 정도를 지금 대략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환율이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많고, 왜? 직전 고점 라인이니까 일단은요. 바로 돌파하다기보다는 한번 눌러주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환율이 눌러줄 동안에 다시 코스피는 고 1834에서 40 정도에서 다시 이제 급반등이 들어올 텐데, 그때는 반등의 폭이 좀 세지 않을까. 저는 대략 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 좀 심하면 한 2020포인트까지도 코스피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0 정도를 기준을 잡았을 때요. 그렇게 반등을 주고 나서 환율이 다시 이제 1250원 눌러지지 않습니까? 1200이 나오든 1220이 나오든 간에 눌러지고 나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환율은 파동이 좀 큰 파동을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환율은 1300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이번에 1835포인트, 40포인트를 다시 깨고 코스피는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근데 제가 평소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께 왜 말씀을 못 드렸냐면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나 환율이 방향이 그렇게 되질 않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저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 말이라는 게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계속 윙윙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 말 자체가요.
그래서 말을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뭐 아주 좀 멀리 있는 시나리오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자,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지금 바로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시죠.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700억 이상 팔았죠.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조금 팔았습니다. 감망하고 있었고요. 기간이 금요일날 2000억, 월요일날 기간이 1750억 정도로 코스피를 팔았는데, 오늘은 기간이 감망하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1800억 정도, 175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째 계속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옵션 방향도 보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풋하고 콜을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수량 자체가 풋보다는 콜의 수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똑같이 샀더라도. 근데 오늘은 풋을 좀 많이 샀어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사고 콜을 그동안 같이 조금 샀었는데 오늘 콜을 좀 팔았어요. 외국인은 하방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에 지난주에 급반등이 들어왔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이평선가의 순간적인 이격 가다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언제든지 이거는 중간중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1840포인트, 1834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한주는 한 1250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한주는 1300을 향해서 물론 좀 쉬었다 가겠지만 그러면 코스피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1840에는 34포인트를 찍고 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 갈 거라 봅니다. 반등 자체가 2020까지나 2000까지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한주는 다시 1300을 향해서 가고 코스피는 심하면 그건 나중 얘기니까요. 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외국에 가서 투자 유치하러 외국을 갔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그 매력을 외국 사람들은 별로 요즘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죠.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뭐 당연하죠. 성장력이 뭐 국가 성장력이 뭐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뭐 2.3%, 2.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성장률이 아니 베트남 같은 데는 7%, 8%도 많은데 굳이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고성장하는 나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고성장한 나라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IMF 터진 이후로 나라가 절단 날 뻔했지만 98년도, 99년도 IMF 터졌지 않습니까? 절단 날 뻔했지만 중국이 갑자기 98년도 이후부터 이제 경제를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또 그 영향을 수혜를 받으면서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중국에게 기댈 수가 없고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나 OLED 뭐 일부 산업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잠식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본처럼 뭐 첨단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뭐 국제 상황 자체도 미국과 중국하고도 지금 계속 장기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각태감요. 일본하고도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있고요. 홍콩 사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자체의 성장 동력도 지금 현재 없고 기업들 삼성전자 저번에 실적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 실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저 정도인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다 저조할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일부 기업들은 빼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 북한에 많이 퍼주고 있죠. 물론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찾을 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 지금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나라가 없더라고요. 남북 통일 외에는요. 남북 통일이 되면 성장 동력이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일이 어느 세월이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생전에 통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인구는 자꾸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 인구는 자꾸 줄 것이고요. 뭐 외국 이민을 계속 받고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악화일로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또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아직 10월달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좀 만만치 않은 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이번에 반등시에 주식을 매도하셨던 분은요, 현금 주식 매수하지 마시고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보면, 일부 종목들 보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 들어오고 지금 4파 음봉 조정 크게 받고 있는데, 파동으로 계산한다면 한 번 더 양봉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 4파 상승 이후에 지금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5파 상승을 이미 완료한 종목도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반등장이 한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 오지 않았나. 오늘 지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실제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빠진 종목도 있고 오른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거의 한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점에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장중에 잠깐 단타는 괜찮습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장중 단타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현금을 쥐고 그냥 장 종가에 마무리 하시고 또 끝내고 놓으시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당분간은 그런 매매를 하시면서 현금을 좀 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50까지는 환율이 당분간 단기적으로 밀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는 1834에서 40 정도. 그 정도 오면 한번 강력하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죠. 그 구간에서요. 그리고 지금 종목도 제가 분봉을 120분봉, 분봉 같은 거 좀 긴 120분봉 같은 거, 150분봉 같은 거 보면 아직도 보조지표가 고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보조지표들이 침체 구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보조지표가 스토키스틱 같은 경우는 저는 533을 안 쓰고 좀 길게, 좀 텀을 길게 날짜를 잡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보조지표가 완전히 저점에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은 현금을 쥐고 계십시오.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부 종목 좀 반등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냥 장중 단타로만 매매 대응하시고요. 일본 규제 관련주는, 오늘 솔브레인이 조금 빠졌죠. 솔브레인이.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도 단기적으로는요, 작은 소파동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솔브레인은 오늘부터 좀 조정권에 들어왔지만요,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일본 규제 관련 일부 종목도요. 글쎄, 솔브레인이 한 6,600원 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본 규제 관련주도 좀, 장중 단타는 몰라도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뼈강소재가 대장주죠. 그런 이글벳,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고점 이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CJC 푸드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조정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장중 단타 외에는. 현금을 쥐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서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점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1840까지 만약에 내려오고 1834까지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이거의 고점은 대략 한 2000포인트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질 하락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괜히 지금 추격 매수 하셔가지고 그냥 또 돈 손실 보셔서 돈이 자꾸 내 보유 금액이 자꾸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1800 만약에 34는 40에 왔을 때 사야 되는데 그때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돈을 좀 아끼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종목별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마지막 5파가 남았거든요. 5파 상승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파동을 잘 보시면서 5파 상승에서 빠져나오시고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장중에만 대응을 하시고, 손절은 1% 내지 2% 짧게 잡으시고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여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기적으로도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도. 그래서 꾸준히 우하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나 한전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를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대세 상승장일 때는 내가 중간중간 매매가 만약에 실수가 나왔다든지 매매를 잘못했더라도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종목이 내려왔다가 다시 그 내 산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세 하락장에는 잘못 손절을 하지 못하면요, 그 가격이 오질 않고 그냥 꽂히고 나서 그 가격이 절반 가격만 올라오고 다시 내려 꽂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들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세 하락장이라고 해서 꼭 수익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한율이 1255고 코스피가 1834나 40 정도 오면 사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딱딱 움직여준다면요, 또 한 2000포인트에서 한번 팔아주면 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 하락장에서도 그 포인트만 잘 잡아서 들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개선이 아직은 눈에 보이질 않고 오히려 하방쪽으로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으시면 장중 단타로만 정하시고요. 꼭 현금을 꼭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